자, 이제 말아 올릴 시간입니다. 이말올이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빨리빨리 돌려야 돼, 막 계속. 자, 말아 올릴 만한 기업 뭐부터 볼까요? 네, 최근에 또 2차 전지 테슬라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명신산업. 명신산업 아까 우리 다뤘는데 좀 그런가요? 다른 시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모르지. 내용이 뭐 어떨지 모르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스페인 쪽의 전기차 투자 부분이란지 그리고 이제 IRA 같은 경우도 대상 차량이 전차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되기보다는 좀 종목들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나노라는 종목이 부각이 됐었는데 좀 아쉽게도 윗꼬리 달고 좀 빠져버렸는데, 반대로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 후반까지 힘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점수 같은 경우는 일단 7점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가파른 급등보다는 일단 최근 추세를 좀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명신산업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머스크가 최근 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쪽 같은 경우도 전기차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뭐 생산 시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미 독일 쪽 같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기가 팩토리라고 그러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스페인 쪽으로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정부와 좀 반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 같은 경우 방문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강폭 행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도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어떤 숙제가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폭 행보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명신산업 같은 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명신산업이 뭐 테슬라만 납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30%가 현대차 그룹이고, 그리고 그 외에 테슬라를 제외한 여러 가지. 명신산업의 포인트가 죄송한데 네.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뭐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래? 네. 첫 번째는 이제 머스크의 광폭 행보. 그건 알겠고. 네. 명신산업의 주력이? 주력이 이제 핫스탬핑 공법을 해서 차체 부품. 핫스탬핑? 핫스탬핑. 핫스탬핑. 네.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경량화. 차량 경량화. 오케이.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핫스탬핑 그 차체 경량화 같은 경우는 한 줄 알트메탈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언급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명신산업이 일단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좀 좋다 보니까 그래서 명신산업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말이 좀 이제 다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네. 궁금하죠. 핫스탬핑. 핫스탬핑. 그게 무슨 공정인지도 잘 네. 모르겠고, 그걸로 어떻게 경량화를 한다는지에 대한 과정이 없으니까 좀 네. 그게 잘 안 들어와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의 가장 무거운 하중은 배터리다. 네네. 근데 배터리의 하중을 수가 없어요. 줄이는 거는 쉽지 않나? 그게 아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페라이트 근데 얘기가 차가 나오는 너무 게, 가벼워도 네. 이게 저항성이 해서 이게 앞벌이가 들려버리면은 이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정 중량과 네. 그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연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벼움을 추구하는데 위쪽에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서 경량화시킨다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배터리는 지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페라이트가 조금은 무게를 이제 축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성능이라는 게 약간 히토리 대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가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중을 배터리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위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차 껍데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 껍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게를 좀 축소를 좀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게 된다라면은 강도는 똑같지만은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연비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비를 어쨌든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뭐 차체 경량화된 문제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어떤 뭐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차체 무게가 올라가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지금 자체는 배터리 같은 무게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요인들을 좀 무게를 낮춰가지고 배터리 어떤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체 경량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듯이 차가 또 너무 가벼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이제 무게를 잡아주는 부분들을 가져가게 되고 이제 무게를 줄이더라도 상관없는 차체 같은 경우는 계속 줄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한줄 아이템 메탈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명신산업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격 전략은 아래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3,300원인데 일단 23,000원 뭐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소폭 조정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23,000원 이하, 목표가는 일단은 27,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네. 기업은 어디? 이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BHI. BHI. 요거는 7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살표를 7점을 네, 주셨고. 7점이요. 일단은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빈살만 이제 돈 많은 형께서 이제 또 원전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원전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미국을 강하게 또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운 좋게도 이제 만약에 허용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이 원전 건설을 한국 쪽에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보기에는 이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사우디가 원전 건설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 2파전입니다. 2파전인데 이게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우라늄 농축이나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진짜 중국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일단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어쨌든 사우디와 러시아가 조금 제가 볼 땐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고 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틀어지게 된다면 중국 쪽도 틀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유가 문제 때문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몰아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차차하고 어쨌든 이제 사우디가 이 한국 쪽으로 원전을 좀 발주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의 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 뭐 중동 쪽이란지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이집트만 예를 들어도 러시아 쪽으로 수주를 준다라거나 그리고 중국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물줄기 좀 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된다라면은 또 UAE 쪽에 추가적인 또 이제 원전 건설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참 원전 건설이 이게 정치적인 좀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치 역학적인 관계들이 많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전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은 BHI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1차적 수주를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티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BHI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수주는 1차적 수주는 아마 한국전력이 가져올 겁니다. 한국전력이 가져올 건데 어쨌든 이 회사가 한국전력이 또 주요 고객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볼 땐 지난주 금요일 날 7%가량 상승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HI를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로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모양 패턴은 네네. 좀 전에 봤던 명신산업하고 비슷하네요. 네네 비슷합니다. 한번 빵 뜨고 그다음에 눌리고 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요거는 N자형 상승, 앞전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 그리고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제 N자형 상승, 요 부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8,500원 이하로 설정을 했는데 뭐 30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설정한 이유는 10,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들어봤고 이제 세 번째로 달려볼까요? 네. 말아 올릴 건지. 네. 세 번째 종목은 인탑스라는 인탑스. 종목을 말씀드려 요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쪽은 조용하던데. 네네. 하반기에 또 스마트폰 판매량도 늘 거다라고 모 매체에서 네.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인탑스는 사실 이제 사출업체니까 스마트폰하고 로봇의 외형 껍데기 이게 두 개가 이슈 아닙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 많은데 일단 윈탑스 같은 점수는 일단 7점입니다. 7점. 7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그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 스마트폰 케이스 이쪽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연관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서대 로봇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로봇을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네네. 이게 저번에도 앵커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삼성 보시라고 생각했는데 잽스 시리즈로 이제 그냥 결정이 났더라고요. 잼스. 잼스. 네네. 잼스. 조금 이름이 어감이 좀 잽스는- 얍삽한데 잽스는 어디예요? 어감이 조금 아니, 얍삽한데 나름의 이제 이름을 네이밍을 하겠지만 네. 뭔가 저도 줄임말 아닌가 싶긴 한데 잼스 힙. 잼스 힙, 그래서 잼스 시리즈 해갖고 잼스 힙, 잼스니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봐야 될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은 종목인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타스라든지 그리고 레모 로보틱스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성 TPC라든지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인탑스 같은 게 지난주 목요일 날 상승이 나왔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해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한정희 부회장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로봇에 대한 어떤 희망을 될 만한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내에 계속 출시가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심플해요. 사실은 FDA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네. 미국에서 의료보험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은 이 그 의사 상자들이 많거든. 군경이나 네네. 그쵸. 여기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면 네네. 이제 하적 보행 보행 보조 장치 및 네. 동작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네. 상당히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FDA 허가가 뭐 낮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뭐 우당탕탕탕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한정희 부회장 뭐 삼성 측에서는 자신 있어 하는 거죠. 되게 남은 이제 양산 막 태우는 거예요. 막 돌린다고.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의 그 신재생 친환경차 그걸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의 뭐 선두업체라고 봐야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일찍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R&D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조금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보시면 비싸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올레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레도스를 포함한 이 올레도스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들도 저는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로봇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상반기에 계속해서 특허를 계속 내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은 요게 3월 17일에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게 된다면 거기다 위탁 생산을 이제 인탑스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내 생산 준비는 완전히 그 준비가 된 상황이고 레디가 된 상황이고 삼성에서 고만 외치게 되면 이제 생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돼서 인탑스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38,0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4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빠르게 마지막. 가보죠. 다시 한번 좀 바이오 쪽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유럽 뭐 네. 아마케도 지금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 USA 이게 2023 때문에 화살표 점수는 9점입니다. 9점 이게 제일 네. 높은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인적으로. 일단 지난주에 바이오 USA 관련돼 가지고 제가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디니너스. 네, 기업은 지니너스고요. 그래서 지난주 어쨌든 초반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후반 가서 좀 반응이 나오길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진행이 되는 유럽 암 연구학회 EACR
이게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뭐 암 예방이라든지 뭐 치료 방법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삼성 바이오로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반응이 좀 크게 나왔었던 지니스를 선택을 했고요. 화살 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점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훈기가 돌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암 관련돼 가지고 임상 결과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니스를 좀 선택을 했고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앱클루라는 종목이 또 항암 백신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훈기가 돌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 어쨌든 훈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하자는 관점에서 마지막 종목은 지니너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체 개발 항암 백신 중간 결과를 이번 학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가서는 어쨌든 이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화면 보시면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용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 좀 이용을 해서 뭐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92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쪽에 일단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가격을 줬는데 한번 장중에 오늘 어쨌든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명신산업 BHI 인탑스 지니너스. 네. 화살표 점수로만 치면은 지니너스가 제일 높죠. 그리고 여기서 탑픽을 선정하자면은 이제 좀 단기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최근에 제가 변동성인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지니너스 탑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